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젊음도 한순간입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부모가 떠나면 형제자매도 남입니다. 서로 먹고 살기 바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정말 좀 냉정한 말이죠. 냉정하고 잔인한 말인데 사실 이 말이 전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젊음 정말 중요하죠. 젊음. 사실 남자보다 여자한테 젊음이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젊은 전성기가 남자보다 더 크니까. 여자의 젊음은 좀 불꽃이라 표현해요. 불꽃. 왜냐? 짧으니까. 짧은데 강렬하니까 보통 이제 불꽃이라 표현합니다. 불꽃. 금방 꺼지니까. 불꽃이 보면 불 피우면 이제 찬란하게 이제 피어올랐다가 식으면 금방 식잖아요. 재만 남고. 인간한 젊음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젊은 시기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인생 전체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그냥 뭐 우리가 나이 먹으면 노화가 늦출 수 있다는 거지 젊음이 영원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 나이 먹으니까 좀 젊음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체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사람이 나이 먹으면 이제 체력이 감소하고 이제 주름살이 생기고 그리고 살도 찌고 살도 찌는 것도 이게 젊음이 감소하는 거죠. 보통 나이 먹으면 젊을 똑같이 먹으면 살이 쪄요. 이게 똑같이 먹는데 아무리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좀 식사량을 이제 조절하지 않으면 살로 가더라고 이게. 그리고 젊음이 지나가면 일단은 뭐냐 하면 기회가 많이 없어요. 기회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젊을 때 좋은 데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젊을 때 되도록이면 이제 자리 잡는 게 좋고 그리고 젊을 때 버는 돈을 되도록 모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젊을 때 결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젊을 때. 그리고 어른들이 하시는 분 말씀이 맞아요. 젊을 때 열심히 살고 젊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네가 뭐 특별하게 잘난 거 없으면 그냥 직장 어디 들어가 성실하게 일해라. 그게 최고다. 그런 말씀 어른들이 좀 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그 말은 지금이 지나도 크게 틀린 말 없어요 이게. 근데 이 젊음을 요즘에 낭비하는 사람이 좀 있단 말이에요. 젊음을. 근데 젊음을 낭비하면 그 대가를 좀 세게 치릅니다 이게. 예.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간이. 예.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이 사회라는 게 내가 원하는 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물론 나이 먹어서도 어떤 능력이 좋아가지고 일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존재를 하죠.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숫자가 적어집니다 이게. 그럼 뭐 절대다수 일반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당연히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좋은 직장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면 더군다나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나이 먹고 퇴사하게 되면 그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더 좋은 곳을 못 다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대기업 희망퇴직 많이 하고 있는데 희망퇴직에서 나오신 분들은 사실상 자기가 지금 다닌 회사보단 좋은 데는 사실 못 다닙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좋은 데 다니는 분일수도 내가 좋은 데 다닌다고 남들보다 나으니까 좋은 차 끌고 뭐 여행도 좀 다니고 문화생활 즐기고 그럴 때가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이 회사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갈 때 뭔가 대비를 해놔야겠죠. 자산이 좀 있어야 되고 기술을 배운다거나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겠죠. 근데 생각보다 보면 희망퇴직 하신 분들이 보면 자산을 크게 키우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출도 많이 있고 대출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희망퇴직에서 나오는 돈 말고는 뭐 현금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젊을 때 뭐 남들 좀 돈 좀 쓴다고 따라 쓰면 안 돼 이게. 결국 젊음이 지나고 나서 남는 거는 사회적 지위와 경력, 그 돈이에요 돈. 젊어서 뭐 생각해 보세요.
뭐 돈도 많이 못 벌고 체력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뭐 자산도 없어요. 그럼 나온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온 미래는 굉장히 좀 암울하게 되는 거죠. 암울하게. 부모가 떠나면 형제 자매도 남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형제 자매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떠나게 되면 집안의 기둥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습니다. 보통 요즘에 보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 남아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한 분만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형제끼리 상의해가지고 제사 없애고 벌초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제사 같은 거 안 하면 사실상 이제 명절날 볼 일이 없는 겁니다. 네. 부모님 살아 계시니 그래도 이제 명절날 방문하고 서로 얼굴이라도 보는 건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절날 뭐 형제 봐도 좀 반갑다기보다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맞죠? 딱히.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만약에 부모님마저 나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돌아가시고 하면 그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러면 지금의 어떤 형제 관계가 끝까지 유지가 될까? 유지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애가 좀 유지가 되겠죠. 근데 요즘 세상이 많이 각박하기 때문에 부모의 울타리가 없으면 사실 그 전에 이어왔던 형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특히나 우리나라 보면 이제 형제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이제 각자 도생 사회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 사회. 뭔지 아시죠? 각자가 스스로 살기를 도모하는 것. 그냥 각자가 스스로 있잖아요. 누구한테 도움 없이 먹고 사는 겁니다. 잠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평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다가 인생에 뭔가 암초에 부딪히거나 금전적인 어떤 어려움에 이제 직면했을 경우 나한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니만 문제가 없어요. 아까니 잘하고 내가 일 잘하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나이 먹어서 이렇다 할 어떤 그런 자산이 없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나를 대신해서 이제 도와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각자적인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이 먹고 돈 없으면 이제 그 누구한테도 도움을 못 받습니다. 지금 1인 가구 많잖아. 1인 가구 중에 상당수는 또 계속 쭉 1인 가구 되겠죠. 사실상 1인 가구 이제 각자적인 사회로 가는 분들이죠. 근데 그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직장이나 아니면 뭐 금전적으로 뭔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혼자 사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혼자 살기 때문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젊음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젊으면 즐기는 거 좋아요. 보상을 주는 거 좋은데 젊을 때 있잖아요.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쾌락에만 빠져 살지 마세요. 젊은 시기 소중하게 쓴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이 먹어서 결가치가 너무나 다릅니다. 젊을 때 뭔가 이렇다 할 어떤 그런 아웃풋이나 경력을 만지지 못한 사람은 나이 먹었으면 정말 쓸쓸합니다. 정신병이 기본이에요. 정신병뿐만 아니라 뭔가 나아지고 없는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그 무엇 하나 책임져 준다거나 도와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월드컵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2년 전이네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젊음은 일순간일 뿐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군대 전역하고부터 생각과는 다르게 빠르게 도마치듯 가더군요.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부모가 타계하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더욱 심해지고 가속화되겠죠. 야, 월드컵 2002년 맞네요. 이때가 카르데안 사건 터졌습니다. 카르데안 사건. 우리나라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신용 불황자를 양산한 그 시기 아닙니까? 2002년. 사람들 월드컵만 기억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휘어잡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이제 뭐 대기업 카드 회사에서 카드를 무분별하게 이제 발급하는 바람에 신용카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과 이 경험치가 없는 사람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남발해서 이제 카드 대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집안이 박살나고 인생이 꼬이고 신불자가 되는 예, 그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제2의 카드 된 사태가 또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카드 빚이 더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 카드 빚이 제가 알기로는 40조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40조가. 점점 카드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카드 쓰는 사람들 은근 있거든요. 있는데 과연 그 중에 자기가 쓴 카드 대금을 제때 내는 사람들 얼마 있을까요, 이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카드 대금 이제 감당 못해서 뭐 신불자가 된다거나 이제 삶의 이제 구석으로 이제 내몰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하시는 젊음은 일순간일 뿐이다라는 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군대 전역하고부터 생각과는 다르게 빠르게 도망치듯 가더군요. 저도 그런 거 느낍니다. 20대 때는 사실 젊음이 뭔가 좀 오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젊은데 괜찮아. 이런 마인드 드는데 확실히 나이가 30대까지 괜찮아. 한 32대부터 약간 겁나요. 남자 기준. 32대부터 뭔가 심상치 같은 게 느껴집니다. 예, 32대부터. 한 30대 중반 되잖아요. 훅 갑니다. 훅 가. 진짜 훅 갑니다. 체감됩니다. 와, 세월 빠르다. 와, 젊은 시절 끝나가는구나. 그럼 30대 후반 되죠. 금방금방 갑니다. 사실상 젊음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젊음이 끝나면 40대 아닙니까? 이제 중년이죠, 중년. 근데 40대부터는 어떤 게 다르냐 하면, 이제 건강관리를 좀 꾸준하게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재정을 탄탄하게 만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어떤 그런 결과치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극명하게. 젊었을 때 이제 직장 제대로 안 다니고 이 번화도 돈 까먹고 술, 담배, 음주 가무 같은 걸 즐겼던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확실히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나이 먹어서 또 관리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그 멋이 있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이 먹고 해놓은 거 없는 사람들은 보통 열심히 산다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냥 그 정도만 하더라고요. 예. 불안불안하게.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젊음이 생각보다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간다는 거. 젊을 때 뭐 놀고 뭐 즐기고 연애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 다가올 어떤 나이 먹었을 때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냥 젊음의 담금에 빠져가지고 놀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고 인생의 단맛만 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단맛도 봐야 되지만 쓴맛을 더 봐야 됩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세상이 냉정하구나. 돈 없으면 나이 먹어서 사람들도 못 받는구나. 주변 사람 떠나는구나. 그러면 젊었을 때 내가 뭔가 해야겠구나. 마냥 놀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노는 사람도 많고 제대로 일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도 그걸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젊을 때 일 안 하는 분들은 나이 먹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지적하는 사람이 없을까? 자책하고 책망하는 사람들 많아질 겁니다. 인생 길게 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나이 먹고 고생 안 할 거면 젊을 때라도 조금 있잖아요. 열심히 살고 피 터지게 고생하고 존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나이 먹어서 덜 고생하고 덜 치열하게 살 수 있거든요. 아무튼 제 말이 좀 길었는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 지나가는 젊음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가치 있는 것에, 그리고 내가 필요한 곳에 쓰고, 나이 설령 먹는다 하더라도 좀 후회 없는 젊음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